이더리움에서 파생한 뭐 디파이라든지 웹 3.0, 뭐 스마트 컨트랙트, 뭐 P2E, NFT가 일단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죠. 예. 영어로 돼 있고 네. 일단 그냥 들었을 때는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도 공부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전기래죠. 저도 아직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네. 항상 이제 뭐 그러니까 인터넷이랑 많이 비교하는데 인터넷 깔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그 웹브라우저 나오고 사람들이 뭐 TCP/IP가 뭐야? 인터넷 프로토콜 이게 뭐야? 그런 거 이제 막 파고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뭐 알 필요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뭐 주소도 그냥 그냥 창에다가 그냥 한글로 써도 그냥 다 변환되잖아요. 맞아요. 주소 외울 필요도 없고. 네. 기술은 그런 가치를 가지는 거에 대한 이제 수단일 뿐이지 그거를 그냥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책의 내용에는 그 네. 이제 뭐 이더리움에서 파생한 뭐 디파이라든지 웹 3.0, 뭐 스마트 컨트랙트, 뭐 P2E, NFT 등등등등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단어만 듣고 그 뜻을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네네. 그냥 단어 하나당 이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지 네. 그런 거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음. 그게 우리 실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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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어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제가 네. 미술을 하는 친구 고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난 그래서 요즘에 NFT를 공부해 보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NTF? 그리고 저희도 NTF라고도 되게 많이 네. 얘기하고 막 헷갈려. 뭐가 사실 머릿속에서 입에 잘 안 붙.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NFT가 가장 네. 많이 회자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주식 방송에는 NFT에 막 돈이 그렇게 몰린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NFT가 일단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죠. 네. 영어로 돼 있고 네. 일단 그냥 들었을 때는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글로 직역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이에요. Non-fungible token. 네. 먼저 이제 그러면 단어를 한번 뜯어보자고요. 그러면 토큰이라는 거는 흔히 저희가 이제 버스에서 쓰는 토큰처럼 그건 이제 근데 이미 뭐 여기 카드 결제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스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권한 같은 거죠. 내가 이 토큰을 내면 탈 수 있는 것. 어떤 이제 플랫폼 안에서 그러니까 버스를 플랫폼이라고 봤을 때 버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내 권한. 근데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면 이제 코인이 되는 거고. 네. 예. 뭐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뭐 코인하고 토큰하고는 비슷하다.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대체 네. 불가능한 거. 처음에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대체가 가능해요. 전 세계 이제 전체 채굴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100만 개고 예. 2,100만 개 뭐 이렇게 분절해서 소수점 단위까지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1비트코인은 이제 상대방이 갖고 있는 1비트코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네. 교환해도 돼요. 뭐 이거 가치가 동일해요. 그런데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는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얘는 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대체 불가능한 게 더 많아요. 네. 나도 대체 불가능한데. 그렇죠. 사람도 대체 불가능해요. 땅 같은 거. 그쵸. 네. 그럼요. 땅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가 워낙 획일화돼 있으니까 예.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대체가 불가능하죠. 뭐 동호수 어떤 따라도 그렇죠. 다르고. 향에 따라서 다르고 네. 그리고 층에서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대체 불가능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할 거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점을 찾은 거죠.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더리움 안에서는 이더라는 이제 그 코인도 운영될 수 있지만 1리더는 반드시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1리더하고 동일하다라는 개념이었지만 이더리움에서는 이 대체 불가능한 것들도 거래가 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이 NFT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약간 실험적으로 크립토키티라고
네. 고양이 그냥 게임을 만들었었어요. 그 위에서. 교배하는 게임. 그렇죠. 네. 교배하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이게 디지털이라서 약간 교배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융합하면 네. 뭐 하나 나와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융합할 때마다 뭔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전체 고양이가 전부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거래할 수, 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을까? 아니면 이거를 거래하게끔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NFT까지 발전을 해온 거죠. 근데 NFT도 마찬가지로 보면 저희가 한 20년 전에 돌이켜 보면 유비쿼터스라는 말 네. 많이 썼었죠. 예. 유비쿼터스라는 말. 근데 지금은 안 쓰잖아요. 네. 그리고 유비쿼터스가 발전해서 뭐 사물 인터넷이 되고 더 확장된 개념으로 메타버스라는 말도 쓰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메타버스라는 말도 사실은 지금 또 막 이렇게 학계나 아니면은 산업계에서 막 이렇게 막 그 좀 속된 말로 호들갑 떨고 있는데 NFT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NFT는 사실은 각광받은 거는 올해예요. 2021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용어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 근간에 있는 사상과 개념들은 계속 쭉 가져갈 거다. 라는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 사상과 근간이 뭘까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디지털 자산이든 뭔가 대체 불가능하게 가치를 매길 수 있다라는 게 그 사상일까요? 근간이? 그렇죠. 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크게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대체 가능한 거랑 대체 불가능한 게 있겠죠.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체 불가능한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대체 가능한 것보다. 네. 이 불가능한 것들을 디지털 자산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얼마야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요 참여자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수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희소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 몰랐는데 예를 들면 뭐 그냥 쟤도 갖고 있는 게 1이더고 이 사람도 1이더를 갖고 있는데 자산하고 연결관계가 전혀 없었다가 이 NFT라는 기술 같은 거죠.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 어떤 뭐 이미지 파일 하나에 얘는 이제 NFT화해서 그냥 뭔가 고유한 애로 만들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거를 거래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전 대략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되게 희한한 거는 요즘 그림 같은 것들 디지털 아트들이 되게 한 차례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네. 뭐 그게 뭐 수십억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게 된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이게 그냥 카피해서 내려받을 수도 있고 아무나 우리 집에 그 이미지 파일 저장하면 똑같은 이미지고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이게 왜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잘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화가 나요. 아니 왜 수백 장 복사하면 수백 명이 다 똑같은 그림을 우리 집에 걸어놓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대체 불가능해? 이거는 누구나 다 쓰는 퍼블릭 아닌가 되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를 가면 특히 이제 프랑스를 가면 항상 가는 곳이 있잖아요. 에펠탑? 에펠탑도 있고 네. 루브르 박물관. 그렇죠. 박물관을 가요. 모나리자. 보러. 네. 모나리자 보러 가요. 네. 저는 처음에 모나리자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진짜 줄 한두 시간 서가지고 꾸역꾸역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그림이 작은지 처음 알았어. 아, 그 그림이. 네. 저는 진짜 엄청 클 줄 알았는데 거의 뭐 그냥 A4 용지 한 2개나 한 3개? 4개? 뭐 그 정도로 이제 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빽빽하지 뒤에서 보이지도 않고 저거를 이거를 이까지 와가지고 뭐 꼭 그거 보러 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가야 되나? 그런 이제 약간 좀 현타가 왔죠. 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그냥 프랑스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그 인쇄해 놓은 거 아니면 컬러를 잘 복사해 놓은 거 그거 보면 되지 뭐하러 그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치워가면서 그렇게 보냐 네. 라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사례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또 가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모나리자는 현물이 있잖아요. 현실에 액자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로 존재하는 거를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건 조금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근데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디지털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애들은 똑같잖아요. 완전. 그거를 뭐 만든 사람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나 복사해 간 사람이나 어떻게 보든 뭐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원품, 진품, 뭐 대체 불가능한 FTF 또 헷갈린다. NFT라고 해서 네. 이게 그것만 유일하게 가치가 이렇게 높다라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좀 이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서 안 와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해. 밀어내는 어. 게 그래서 9세대인가 제가 뭐 이런 그런 것 생각이 같기도 해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의 변화를 좀 일으키는 맞아요. 제가 그 맞아요. 얘기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관점을 변화시켜야 된다. 인식을 바꿔야 된다. 왜 젊은 애들은 음. 왜 저런 짓을 하지? 음. 왜 나는 도저히 내 삶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왜 하지? 왜 그냥 그림 그려져 있는 코인을 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저거를 사려고 그렇게 난리지? 그런 것 자체를 사실은 내 과거의 그 경험에 비춰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사실 안 맞는 게 되게 많죠. 근데 이미 새로운 세대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유튜브가 그냥 TV인 줄 알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그 TV가. 그러니까 유튜버들을 연예인으로 보고 연예인을 이렇게 동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연예인을 동경했던 것처럼 요즘 세대들은 이제 유튜버들을 동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모나리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모사작으로 만들어서 지금 기술이면 안 되겠어요?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그냥 뭐 한 10만 점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뿌리면 되지 뭐 그거를 그까지 가가지고 그거 그래. 줄 서가지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몇 천억이니 몇 조니 하냐고요. 네. 그 작품이.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찍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는 그 원작자 한 명만이 가지고 있다. 네. 이거를 똑같은 거를 10개로 그러니까 넘버링해서 10개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그 일반 그림처럼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일하게 하나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퍼나르는 거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다른 대중들이 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희귀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니크함은 전 세계 단 하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뭔 얘기를 듣고 그럴 수 네. 있겠다라고 이해했던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수유한 사람은 플렉스 했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명품 가방들 그런 것들 막 들고 다니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남들의 시선을 즐기고 플렉스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심리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다. 이 세계의 룰을 인정하고 저도 네. 오늘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1시간 정도 얘기해가지고 인식이 바뀐다고 하면 네. 그거는 사실 쉽지 않죠. 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한번 좀 내려놓고 한번 좀 새롭게 이제 봤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그러니까 NFT라는 것이 나중에 관심이 뭐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핫한 NFT를 우리가 놓칠 수 없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NFT를 개념만 이해하는 걸로 끝내는 건 아쉽잖아요. 우리는 뭘 주목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돈을 벌 거냐고? 아니요, 근데 저로서는 또 이해하고 네. 나선 되게 반가웠던 것이 예. 창의력과 희소성이 그 금전적으로 보상받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확보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반가웠거든요. 네네. 어쩌면은 그냥 혼자 집에서 그림 그리던 많은 사람들, 뭐 노래 만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창의성을 마음껏 세계적으로 뽐낼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생겼다. 되게 반가운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너무 그림 잘 그리는데 혼자 사는 분에게도 지금 모르잖아요. 어떻게 업로드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기회가 있는 건지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NFT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 수 있으시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일반 이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까를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NFT 마켓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은행 금융권에서 이제 오래 일하다 보니까 핀테크 스타트업들 이제 뭐 이런 뭐 경진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사위원 뭐 이런 것들 이제 참여하러 가다 보면 최근에 NFT 마켓 만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워낙 핫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한 5년 전에 되면은 죄다 그냥 애완동물로 뭘 하겠다고 막 이렇게 다 들고 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NFT가 되게 많아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 건데 NFT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유통업체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통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NFT 마켓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사실은 뭐 주식 하시면은 너무 잘 알죠. NFT만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만들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만들겠다는지 얘기도 안 나와요. 앱만 들어가도 그냥 온다고. 이름만 대충 갖다 붙여도 그냥 다 뭐 난리가 NFT만 나니까. 묻어도 그냥 난리가 난다고 네, 뭐 그 정도인데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NFT 플랫폼 중에서 이게 그 NFT 플랫폼도 그냥 유통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진 작가들이 유통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터죠, 장터. 어떤 곳은 이제 그 판매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작가들 아니면 조금 네이밍 있는 작가들을 모셔와서 NFT 예술 작품을 걸어놓고 그걸 이제 살 수 있는 약간 슈퍼마켓 같은 거죠. 장터가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데들을 한번 이제 쫙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장 믿을만하고 내가 쓰기 쉽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는데 그런데 이제 선택해서 한번 그런 데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도 되게 허들이 낮은 데도 있고 아니면 작가를 이제 검증하는 데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제 수준에 맞는 어떤 그 마켓에 그 플랫폼에 가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NFT는 저도 사실은 이게 손이 잘 안 나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술 쪽이나 예술 쪽에 이제 문외한이기도 하고 이게 NFT 막 수십억 수백억 팔렸다 그래가지고 봐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그게 정말 이미지가 모르겠어요. 정말 무슨 캐릭터 얼굴이 이렇게 막 이게 외계인이라는데 픽셀로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뭐 이런 허접한 게 10몇 억이라고 도대체 네. 이게 뭔가 크립토 펑크라는 거를 네. 보면은 뭐 수십억 팔렸다 수백억 팔렸다 그래? 크립토 펑크라는 게 뭔데? 구글에 찾아보면 저 예전에 막 찾아봤어요. 근데 계속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크립토 펑크가 뭐야? 막 계속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진짜 초등학생이 그린 것처럼 그런 그림이었어요. 맞아. 픽셀 아트 같은. 네. 좀 심하게 말하면 졸라맨 수준이야. 네. 심하게 말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그런 픽셀로 네, 만든 맞아요. 그런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를 저 큰 돈을 주고 산다고? 저는 도저히 이게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초창기 때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나오는 그림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그림들은 진짜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소장해서 집에도 한번 걸어놓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NFT를 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액자처럼 걸어놓고 액자보다 더 좋은 거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른 걸로 로딩되고. 여러 장 해도 되고 아니면 아니면 한 장으로 해도 되고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해도 되고 뭐 이제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NFT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소액이면은 한번 이제 그러니까 거래용이 아니고 내가 이거를 어디다가 갖다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걸 가져다가 한번 소장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 내 그 컴퓨터 노트북에다가 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봐.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아니까. 네. 근데 크립토펑크 같은 그런 것들은 저희 그냥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네. 그들만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깽당 같은 그런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명품을 들고 다니는데 명품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얘는 짝퉁을 들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엄청나게 비싸고 하나는 되게 싸. 근데 굳이 그 비싼 거를 사가지고 들고 다닌다고요. 네. 저 사람이 들고 다니면 진짜일 거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세계 속에서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세계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대중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NFT의 어떤 이제 그 NFT 중에서도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내가 그 소장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아니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이미 이제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안에는 그 관련돼서 그 NFT 거래만을 위한 그런 코인들이 또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요즘에 이제 무슨 NFT 사업한다는 데들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주식으로 이제 투자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 또 뭐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네. 부동산을 똑같이 만들어요. 맞아요. 온라인 세계. 예, 네. 예. 뭐 네. 이제 어스투라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냥- 세컨 서울도 있고 예. 벌써 뭐. 그런 데들의 어떤 땅을 사보는 것도 이제 방법인데 사실은 그거가 잘 되려고 하면 이게 사실 여기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근데 초기에는 내가 그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는 이제 좀 조심하는 게 좋고 해외 프로젝트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근데 기술적으로는 믿어도 돼요. 이거 또 만들어내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산 땅 2번 팔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은 블록체인이 이제 막아줘요. 이 플랫폼 자체에 이제 유입되는 사람들이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내가 샀을 때보다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라는 거는 그래요. 모든 투자 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이었다. 라고 하면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는 그 영역까지는 가기가 힘들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을 유심히 보고 내가 확신이 들면 한번 사보는 것도 방법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는 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투자 상품이 아닌데 희소성이 높다 보니까 투자 상품으로 변질이 돼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들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말씀하신 대로 이 디지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의 변화일 텐데 거기에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것이 투자로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희소성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몰입돼 갖고 그렇게 변질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내 발도 못 이우는데 내 몸도 못 이우는데 왜 사야 되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게 또 이제 그 진짜 사람들 중에는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그 바로 직전에 그 석유가 폭락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미리 사는 것을 선물을 하는데 마이너스 가격으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이너스 가기 직전에 갑자기 되게 비쌌던 때가 있었는데 한 배럴당 한 140불 정도 하는데 갑자기 160불로 점핑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사상 최고 금액으로 산 사람이 나왔는데 그리고 바로 빠졌거든. 근데 그 산 사람한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싸게 샀냐고 갑자기. 내가 제일 비싸게 샀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예. 디지털 자산도 나는 독박 쓴 게 아니다. 나는 세계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에 대한 나의 자산 가치도 있는 것들이고 나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나의 자부심이다. 뭐 그리고 이런 이게 건. 또 최근에 명품 그 구매하고도 연결된 것 같은데 예. 좀 샤넬은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올리거든요. 올해 8번인가 10번을 올렸다는데 가격을요? 예, 올릴 때마다 더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야 막. 예. 그 해외 가서 사오면 되는데 똑같은 물건이기도 한데 네네. 그러니까 비싸게 샀다. 내가 이거 얼마에 샀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몇백만 원 하던 게 지금 몇천만이 됐는데 그걸 내가 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네. 정말 얘기할수록 되게 재밌고 새로워요. 그래서 흥미진진해요. 네. 더 정말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느끼고요. 음. 2부에서는 지금 작가님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얘기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네, 새로운 네, 개념 네. 익히느라 여념이 없는데 네. 네. 그 익히면서 중요한 게 뭔지 여쭙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전 디파이 얘기는 좀 한번 나눴으면 좋을 것 네.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네. 딥하게 네. 한번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계속 이제 정말 부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